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불교가 한반도에 전해진 지 170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지난 1700년 동안 불교는 한민족과 살아 숨쉬며 한국인의 심성과 조화를 이루는 한국 불교를 형성해 왔는데요. 최근 이 1700년의 한국 불교 역사를 총망라한 책 한국 불교사가 출간됐습니다. 그동안 불교 관련 서적은 제법 많았으나 한국 불교사 전체를 아우르는 책은 드물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책의 저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숙명여대 역사문화학과 명예교수이신 정병삼 교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지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소개와 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숙명여대 명예교수인 정병삼입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불교사를 출간해서 이렇게 반가운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예.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1700년의 한국 불교 역사 전체를 한 권에 담아내셨는데요. 그 양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이 책은 어떻게 쓰게 되셨습니까? 네, 다 아시다시피 한국 문화에서 불교는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우리 문화의 뺄 수 없는 큰 역할을 해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한국 불교의 그 역사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책이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역사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한국 불교가 그 시대마다 어떻게 역할을 해왔는지 그런 역사적인 의미를 한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생각에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예. 그 불교계에 참 소중한 자산이 될 것 같고요. 또 네. 한국인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할 그런 내용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네. 그렇다면 한국 불교 1700년 역사를 다 훑어볼 수는 없고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짚어서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자, 먼저 불교가 한국 땅에 들어온 그 당시의 상황이 궁금하고 당시 기존 종교와는 어떻게 조화를 이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불교는 4세기 삼국시대에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 시기는 삼국이 모두 서로 간에 치열하게 발전하면서 경쟁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한번 도약하는 그런 시기였던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 걸맞게 사상적, 문화적으로도 새로운 그런 깃틀이 필요했고 마침 그때 중국에 소개되어서 정착된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우리가 토착신앙이라고 부르는 산신신앙이라든가 이런 이제 본래 우리의 신앙이 있었죠. 그래서 이 새로운 불교가 그런 토착신앙과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 본래 불교는 새로운 땅에 전파될 때 거의 순교 사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기존의 사유체계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니고 대체로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거기에서 역할을 해왔던 그런 자취를 보여왔기 때문에 크게 갈등이 없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고구려나 백제는 그런 큰 갈등이 없이 조화를 잘 이룬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신라에서만 워낙 토착신앙이 강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2차전의 순교를 겪으면서 그렇지만 갈등 이후에는 상당히 순조롭게 기존의 신앙과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 문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오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불교는 그 사상 자체가 어떤 이웃 종교와 갈등을 일으킬 만한 어떤 여지가 없었다. 처음부터 그런 말씀이시죠. 네네. 기본 성격이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렇게 삼국시대를 지내고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국교가 되잖아요. 네. 그 국교로서의 불교는 어떻게 기능을 좀 했습니까? 네, 고려시대는 이제 정치 사회적인 그런 역할은 유교가 맡았습니다. 반면에 불교는 사회문화적인 역할을 맡았죠. 그래서 우리가 국교라고 할 때에는 국가적인 그런 기능을 해야 되는데 많은 국가의 행사들이 불교식으로 치러졌고 그래서 고려시대 국민 모두는 불교를 신앙으로 가지고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고려시대는
승려들에게도 과거를 치러서 승계라고 하는 지위를 주고 거기에 합당한 경제적인 그런 그 배려까지도 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시대 불교는 국가사회의 그 근간 문화로서 전반을 이끌어왔던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고려시대에는 그 불교가 국조를 수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고려 시대에는 전 국민이 다 불교인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불교 문화의 어떤 전성기가 그 당시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불교 사상은 신라 때 주요 교학이 다 소개되고 신라 말에 선종이 소개되면서 모두 다 소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 시대에는 그 교와 선을 어떻게 조화시키면서 그 시기에 사람들에게 적합한 그런 사상을 이제 펼쳐질 것인가 이런 노력이 펼쳐지게 되죠. 그래서 대학국서 의청이라든가 보조국서 진울은 바로 그런 고려 시대의 교선의 조화를 꾀했던 이런 분들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불교 사상이 펼쳐지고 일반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불교 신앙이 이제 소개되면서 전 국민 모두가 심지어는 이제 유학자들도 당연히 신앙으로서는 불교를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교단을 운영하고 이끌기 위해서 불교 문화도 아주 수준 높은 모습을 보였죠.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우리 고려대장경과 고려불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고려대장경 당시에 이 정보를 함께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수단이었는데 고려에서 만든 대장경은 천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계적으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런 대장경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또 고려불화도 사람들이 집안에 모실 만큼의 그런 크기로 아주 아름다운 불화를 제작을 해서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외에도 많은 그런 문화들이 있겠지만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더라도 우리는 고려시대가 불교문화 전성기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우리나라 문화재의 대다수가 그 불교 문화재라고 하는 것이 참 이런 면만 봐서도 또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다가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는 그 유교가 국교가 되면서 불교가 탄압을 받잖아요. 네. 그 당시 상황은 좀 어땠습니까? 그 시작은 아마 고려 말의 그 사회 변화, 신라 말도 그랬고 고려 말도 그랬고 이 사회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라 말에 새로운 그런 지성을 냈던 불교하고 달리 고려 말의 불교는 아마 그런 자생력을 잘 보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대신에 유교의 그 사대부들이 새로운 생각으로 사회에 어필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사회를 만들 수가 있게 되었죠.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많은 불교 사원들이 이제 사라지고 대체로 한 1,500개 정도쯤이 이제 남아 있었다고 봅니다. 국가적으로 큰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불교의 모습은 약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승려들의 공식적인 출가가 한 100년 후에 금지되었기 때문에 유능한 인재가 불교계에 배출되지 못한 게 큰 그 문제였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교는 여전히 그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교는 사후 세계의 기원에 대해서는 크게 역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국왕이 돌아갔는데 그 국왕의 명목을 빌기 위해서는 절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했고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것과는 달리 일반 사대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학자들이 공식적으로 기록에는 그렇게 남기지 못했지만 자기의 진솔한 면을 남긴 그 일기가 근래에 많이 발굴됐는데 그 일기에 보니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그런 명망가의 집안에서 선조의 무덤 옆에 작은 암제를 세우고 또 집 가까운 절에 영당을 만들어서 거기에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일을 계속해 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근래에 들어서 새롭게들 알게 된 내용인데, 불교가 사회 상층부에서 지도적인 역할은 못했지만 신앙으로서는 계속 지속되는, 그래서 고려시대하고는 많이 다른 이런 이제 상황으로 유지되게 되는 게 조선시대 불교의 모습입니다. 예. 자, 국가 통치 이념이자 민중들의 신앙인데 이것이 이 불교에서 유교로 어떻게 보면 그 국가 전체의 종교가 이렇게 싹 바뀐다는 것이 그 세계 역사에서도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일일까요?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완전히 바뀐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완전한 대체보다는 일면 공존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던 게 오히려 차이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예. 자, 이렇게 시대에 따라 어떤 민중들 또 지도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그 불교의 모습이 또 역할이 달라져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아는 불교의 모습은 언제부터 좀 형성돼 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한국 불교는 크게 보면은 이제 신라 시대는 그 원효사가 제시했던 여러 가르침을 그 융합하는 그런 이제 논리가 있었고, 고려 시대는 또 보육사 진우고 같은 그런 조화의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 시대에 들어서는 이제 서산대사가 선과 교와 연불을 모두 수행한다는 이런 또 조화의 논리를 폈습니다. 그런데 잘 알듯이 우리는 조선 초기 후반에 굉장한 그런 전란에 휩싸이게 되었고, 그 전란을 이겨내기 위해서 유학자들이라든가 승려들이 이 의승병으로 나서서 국가를 지켜내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사실은 그 승려들의 온상이었던 절들이 모두 불타게 되고,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절은 그 이후에 조선 후기에 새로 만든 절들이 뭐 90%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반대로 사람들이 그 국난을 이겨내고 또 이 극복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던 그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이 훨씬 더 강화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 줌씩을 내어서 이 절들을 복원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산에 있는 절들의 모습이고, 그 이후 대략 한 그 200년간을 거치면서 많은 건물과 여러 사원 문화가 갖춰지면서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우리 불교의 모습이 정착된 걸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산사는 사람들의 그냥 쉬러 가는 그런 곳이라기보다는 신앙의 직결처였고, 또 그 산사가 우리 흔히 말하는 전통문화, 이 건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미술 분야라든가 또 우리 지금 특히 사라지고 있는 의식주 이런 것들을 전통적으로 잘 지켜오는 그런 이제 원상이 되기도 했던 모습이 이 조선 후기부터 형성된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사찰마다 갖고 있는 고유의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들, 어떤 신앙의 형태, 문화 이런 것까지도 꼼꼼히 살펴보면 참 의미가 또 남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교수님께서는 1700년의 한국 불교 역사 전체를 이렇게 연구해 오시면서 책으로 내셨는데, 현재 우리나라 불교의 모습을 보시면서 좀 어떤 것들을 느끼고 계신가요? 요즘 우리나라는 그 세계에서 드무는 다종교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리 사회를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다종교에서 불교가 가지고 있는 역할은 제가 우리 전통을 쭉 살펴봤을 때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에서 다 인정하고 있는 가장 뛰어난 선수행 체계를 전통대로 유지하고 있고, 또 세계에서 드물게 아주 활성화된 비구니 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우리 전통 불교의 저력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재 불교가 하고 있는 사회에서 역할은 그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미하다고 볼 수 있겠고, 이를 위해서는 불교계의 분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선결 요건은 현재 불교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 될 불교의 길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불교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를 해달라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 혹시 원불교에 대해서도 좀 알고 계십니까? 잘은 모릅니다. 1910년대에 이제 불교계 많은 그 불교 운동이 일어났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만해 한용운 선생의 불교 개혁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그런 시기에 소태산 박중빈 종사께서 그런 그 새로운 불교 운동으로서 특히 생활을 강조해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뭐 물질 개벽으로 정신을 개벽하던가 해서 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그런 종교 모습으로 이렇게 이끌었다,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네. 그 한영훈 선생님이 이 불교 내부에서 개혁 운동을 해서 새로운 불교를 만들고자 했다면 네. 그 밖에 새로운 어떤 불교의 운동을 네. 또 하기 위해서 이제 대종사님께서 네. 원불교를 네. 창조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오늘날 우리 종교인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 이 책을 쓰시면서 또 느끼시는 바도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좀 어떤 말씀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네, 네. 지금 우리 사회는 뭐 계층 문제, 뭐 다문화 사회, 또 환경 문제, 행복과 소외, 이런 우리만이 겪는 게 아니라 세계가 겪고 있는 그런 문제를 지금 어떤 면에 더 심히 지금 맡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데서 종교인들은 그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하는데 누구보다도 더 자신을 희생해서 활동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불교의 경우에는 뭐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자신을 성찰하는 데서부터 모든 걸 시작하는데, 그러한 그 철저한 성찰 속에서 나와 남이 다름이 아닌, 그래서 더불어 함께하는 이러한 그 생각 속에서 이끌어준다면은 우리 사회가 조금은 더 희망적이고 살만한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한국불교사 저자, 숙명여대 역사문화학과 명예교수이신 정병삼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